파시즘이라는 단어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너무 과격하니까.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불러야 돼요. 파시즘은 어떤 걸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강요하면서, 전체주의를 강요하면 개별 피해자가 생기죠. 집단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피해를 조롱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치 독일이 유태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켰어요. 별표 노란 딱지를 붙여서 혐오감을 조장했어요. 근데 검찰 정부가 하는 짓이 꼭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끔 무조건 맹종하게끔 유태인은 혐오스러운 열등한 종족이야. 이렇게 배외주의, 배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가 뭘 좋아하죠? 자유를 좋아하지만 뭘 좋아합니까? 불을 좋아하는데 저 끄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저는 아까 끄는 불을 말씀을 드렸는데 끄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영원한 불. 뭡니까? 아, 술. 아, 술. 핵이 있어요. 핵은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추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펜하이머 보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 그 영화의 초반에 나오지 않나 짐작이 되는데 여태까지 핵경쟁은 양강체제였어요.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핵경쟁을 했죠. 냉전이 시작되면서. 근데 핵경쟁은 서로 이 게임의 법칙처럼 불안한 거예요.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숫자로 비등비등 해야 돼요. 숫자를 맞춰야 돼. 그래서 숫자에 있어서의 균형, 주로는 핵탄두 숫자예요. 네.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너 나 건드리면 나 너 완전히 죽일 거야 하는 겁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저 옥 선생님 저한테 조롱하면 옥 선생님 배 죽일 거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웃지, 그죠? 옥 선생님 겁낼까요? 안 내죠. 그건 제가 그만큼 팔힘도 약하고 육체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간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일 거야, 너 괴멸시킬 거야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되죠. 제가 갑자기 촥 나이프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뭐 태권도 뭐 10단이라고 찡이 있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겁을 먹겠죠. 바로 이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저도 사랑합니다. 네. 아는지 알고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Mutual Assured Destruction 해가지고 약자를 따면 MAD인데 MAD는 여러분이 영어 단어 많이 듣죠. 그죠? 누구 아까 제가 정신 있냐 없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단번에 말씀하시대요. 미쳤어요. 이렇게 MAD 그렇죠. 미칠 정도로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옥 선생님을 완전히 죽일 거야. 그럼 제가 미칠 정도로 저 여자 못 갈고 이런 정도로 해야지만 믿겠죠. 그죠? 안 건드리겠죠. 바로 그 정도 미칠 정도로 추구해 놓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핵실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죠? 태평양 바다에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균형과 상호 확정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비극. 불안하니까 계속 핵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핵실험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펜타곤이 미국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중국 만만치 않아요. 2007년까지 핵탄두가 벌써 700개. 자, 실력으로 가면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7년밖에 안 남았는데 1000개가 될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몇 개인데 그렇게 불안할까요? 7,000개는 아니고 한 수천 개라고 하는데 한 5,000개 안 되나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공개를 안 하는 극비죠. 그냥 대강 추산인 거죠. 근데 미국이 말하는 것도 그냥 중국이 그럴 것이다 라는 추리예요. 네.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삼각 경쟁을 하는 건데 경쟁자가 많을수록 저 균형과 상호 확장 파괴 이론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중국, 러시아, 미국이 각각 100개를 갖고 있다가 미국이 생각할 때 야,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가만 보니까 중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편먹으면 어떡하지? 맨날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중국 날아가죠. 한편 경제 제재하고 기술 제재하면서도 자꾸 날아가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둘이 편먹을까봐 봐야 되는 건데 중국하고 군사회담 하자 그래도 이제 안 나오죠. 근데 핵은 잘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편먹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미국이 200개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중국도 따라서 200개 올려. 똑같이 저 상호 확장 파괴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근데 또 200개 하고도 또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400개를 하게 돼. 그럼 나머지 두 개 나라도 또 400개씩 올라가요.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물리학에서 삼체 이론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오펜하이머가 우려했다는 것이 아마 저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안 보고도 막 얘기하네, 그죠, 제가? 네. 맞습니까? 보신 분?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핵 실력을 가장 강력하게 갖추겠다. 그러니까 자꾸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CTBT라고 핵 실험 금지하는 조약에도 가입을 안 해요. 왜? 나는 예배주의니까. 나는 계속 기술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넘어갈까요? 자, 얼른 이거 눈으로 보시면 자,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를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것이 핵경쟁 도박에 우리가 못 모르고 걸려든 것이다. 그 우려 때문이에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세계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게 상업용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만 먹으면 무기급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품질이에요. 무기급 플루토늄이에요. 43,000kg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2년 전까지 한 50kg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와. 비교가 됩니까? 43,000kg하고 50kg하고 플루토늄 무기급 플루토늄 몇 킬로 있으면 핵탄두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특별히 그런 정도 바로 5 내지 8kg 와. 8kg 넉넉자가서 계산을 하면 5,475개를 만들 수 있어요. 저 정도면 와.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저 아오모리 현에 로카쇼무라라고 있어요. 거기서 위치가 저기입니다. 저기가 2024년 바로 내년에 가동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우고 난 재를 저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처리를 하면 저기서 플루토늄을 또 뽑아내요. 우라늄도 뽑아내고. 그러면 얼마가 1년에 생산이 되느냐. 1년에 해마다 8,000kg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 핵무기 급으로 핵탄두 1,000개 만들 수 있는 양이 해마다 생산이 돼요. 저걸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미국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어떤 나라도 재처리를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재처리 할 수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았어요. 미국 국내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일본에 그렇게 하느냐. 남기정 교수님이라고 이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 아래에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군사 기지국가로 사실상 멀쩡한 평화헌법이라는 껍데기를 썼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군사 기지국가다.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기지국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차용을 했습니다. 아, 미국이 미일 원자력 협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삼체 문제에서 핵 국가가 여러 핵 통제가 안 되니까 그죠? 결국 핵 통제 북한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주체가 많아질수록 핵에 대해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려면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아까 숫자에 있어서 압도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핵 기지국가가 필요해. 핵 기지국가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래서 세계 최다 플루토늄을 생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는 부산해양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취미에도 헛소리 하네 그럴까봐. 해양대 어떤 교수님이 저 해마다 그러니까 원전에 필요한 거는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800톤 그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100톤 재처리하면 약 2톤 가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태와 생존을 절멸시키는 정도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방류되는 삼중수소는 그렇게 30년간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15배가 저 해마다 로카쇼무라 핵발전소 재처리하고 나면은 버려진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론튬, 탄소, 무슨 14니, 무슨 그런 세슘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방류를 하려면 이거 별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가지고 요란을 떨면 방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를 빨리 별 문제 아닌 것처럼 괴담인 것처럼 위해성 논란을 잠재우는데 누가 동원이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실 그 홍보 영상은 우리 대한민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조회수가 엄청 많다면서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바로 일본이 핵기지국가 일본이 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바다는 안전해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이런 용도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 그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80%가 안 믿는데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절차적 권리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지배하는 상업적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도 공공성이 있죠. 그죠? 교육에 사교육이 있고 공교육이 있듯이 사회적인 가치 이바지하는 공공적인 과학이 있는 거죠. 그런 과학을 우리가 자꾸 찾아내고 과학자가 입을 열게 하고 그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주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도 해주고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물어야 되죠. 정치적 책임 발송 안 했잖아. 어떻게 안 했어요? 거짓말하고 정보 공개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홍보하고 괴담이라고 압박하고 고발하고 입 다물으라 하고 1+1은 100이라고 우겼다고 하고 우리가 언제 1+1은 100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공공을 위해 사회화된 과학기술로 안전을 보존할 때까지는 보류하라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켓 들고 방류합시다가 아니라 딱 법률가들이 전면에 서서 논리 전개를 하고 시민들은 거기서 동참을 해서 연대해서 서명을 해주시고 그것으로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국 사태 때부터 위선이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재명 후보 선거 치르면서 후보의 말이 거칠다느니 이런 데 집착을 해요. 그것은 이 민시적인 안목으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그런 핵위기나 기후위기나 불평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희망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은 어디서 왔을까? 내 자식이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병이 걸려서 만약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내가 우리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 국가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그 구조적인 원인과 맥락을 따라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조적 차원의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상을 초래한 원인, 분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탄소사회의 종말을 쓰신 조효재 교수님께서 그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조적 공정성에 대한 요구로 분노가 확장되어 주시라 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막 답답한 게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실컷 싸우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불 끄고 자자. 그것뿐만 아니라 민생이라고 갑자기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민생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되면 민생개혁이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왜 민생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점. 경제 사회적 조건이 나빠지면 외국인 소수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현재 겪는 것처럼 정치적 선동, 음모론, 가짜뉴스, 극우 포퓰리즘이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주변과 사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혐오하거나 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아져 연대하는 힘이. 분노도 안 생겨요. 그냥 그날이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힘들수록 민생 이렇게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조적 분노를 정리를 해주고 이게 문제다 원인을 얘기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거기서 사회 응집력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응집력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 뭡니까? 우리 출산율 낮은 거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우리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냥 이대로 나 혼자 잘 먹고 그냥 끝내고 싶다. 이 삶이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내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지속 가능성, 공정함이 있는 자유? 윤석열의 자유는 술 마실 자유. 그냥 평생 공정함이 자유. 있는 자유. 공정함이 깔고 있는 자유. 다양성과의 공존,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현재와 미래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자율성 대신 뭐를 얘기하죠? 이념을 강조하죠? 아니고 자율성을 강조해줘야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고 내가 뭘 원한다, 내가 뭘 부족하다, 내가 뭘 하고 싶다 다 자율적이어야 되지. 오늘 수산물로 점심 먹어? 그게 지금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아니죠. 네. 이런 쪽으로 사회 응집력을 모아내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알리면서 시민과 함께 연대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